어머님, 그 양말 딱이네요. 시장 갈 때 신으시면 완전 패셔니스타겠어요.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칭찬에 아들은 낄낄거리며 박장대소했습니다. 장모님의 손에는 반짝이는 벤츠 스마트키가, 제 손에는 검은 봉지에 담긴 3,000원짜리 털 양말이 들려 있었죠. 내 아들이 사돈댁엔 벤츠를 바치고 어미에겐 시장표 양말을 던져준 크리스마스? 저는 조용히 현관을 나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소장, 내 아파트 당장 금매로 넘겨. 아들이 살고 있든 말든 상관없으니까. 30억짜리 아파트가 날아간 줄도 모르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저들의 마지막 밤. 가족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진 한 여자의 우아하고 잔혹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사연 시작합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거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거실 중앙에 놓인 대형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칠면조 구이와 고급 와인, 화려한 케이크가 빈틈없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태리제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장모가 와인 잔을 높이 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서방 덕분에 내가 이런 호강을 다 누리네. 이 야경 좀 봐.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겠어? 맞은편에 앉은 장인도 허허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자네 사업이 잘 된다니 우리 마음이 다 놓이네. 이 넓은 아파트도 척척 사고 말이야. 민석이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와인을 따랐습니다. 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많이 드십시오. 호텔 셰프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공수해 온 요리입니다. 진아가 남편의 어깨를 으쓱거리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그이가 이번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능력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 부엌 구석 식탁 의자에는 김말순이 등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다 떨어진 행주로 과일 접시의 물기를 묵묵히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능력은 무슨, 내 등골 빼서 차린 밥상이지. 말순이 깎아놓은 사과 접시를 들고 조심스럽게 거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말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민석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붉은 리본이 달린 작은 상자를 꺼내 장모의 무릎 위에 두 손으로 공손히 올려놓았습니다. 장모님, 이건 약소하지만 제 마음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니 받아주십시오. 장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자를 열어보더니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머 여보, 이거 벤츠 스마트키 아니야? 세상에 김서방, 정말 이 차를 나한테 주는 거야? 민석이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장모님 허리도 안 좋으신데 편하게 다니시라고 제일 좋은 모델로 뽑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리본 달아서 세워뒀습니다. 장인이 민석을 와락 껴안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자네 같은 사위가 어디 있나? 내 딸 하나는 정말 잘 키웠어. 이런 효자가 또 없어. 진아가 손뼉을 치며 방방 뛰었습니다. 엄마 좋겠네. 우리 남편 최고지. 내가 결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했다니까. 집안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칭찬 속에서 말수는 쟁반을 든 채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씁쓸한 표정의 말순이 민석의 등 뒤로 다가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석아, 내 건 없는 거니? 민석이 그제야 뒤를 돌아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선물 여기 있어요. 민석이 검은 봉지를 말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다가 시장에서 보여서 샀어요. 어머니가 신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순이 봉지를 받아들자 그 사이로 형광색 털 양말 뭉치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아가 쪼르르 달려와 검지와 엄지로 양말 끝을 집어 올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어머님, 색깔이 너무 강렬한데요? 이거 시장통 할머니들이 신으시는 거 아니에요? 장모가 혀를 차며 벤츠키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사돈어른 취향이 참 독특하시네. 저는 피부가 예민해서 이런 거칠거칠한 거 못 신는데. 말순이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진아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순의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어머님 신랑이 열심히 고른 거게요. 어머님 시장 가실 때 신으세요. 딱 어울리시겠네. 장인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돌렸습니다. 자자. 좋은 날인데 건배나 합시다. 김서방 잔 채우게. 민석이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와 장인의 잔에 와인을 따랐습니다. 네, 장인어른, 건강하십시오.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쨍그랑 와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말수는 봉지에 양말을 담고 덩그러니 서서 건배하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40년 전 남편을 잃고 비린내 나는 생선 장사를 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이 집 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간에 자신의 자리는 단 한 평도 없어 보였습니다. 말순이 건조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의 뒤통수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내뱉었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가족이지. 나는 그냥 돈 대주는 물주였어. 말순이 들리지 않는 한숨을 삼키며 조용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이 뒤늦게 힐끔거리며 말순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케이크 자를 건데. 진아가 민석의 팔을 잡아 끌어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유 나도. 어머님 피곤하신가 보지. 우리끼리 먼저 잘라. 촛불 녹는다. 민석은 못 이기는 척 자리에 앉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긴 어머니가 케이크 같은 걸 언제 드셨다고. 그냥 쉬시게 두자. 말수는 현관 신발장에서 굽이 닳고 다른 자신의 낡은 구두를 꺼내 신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거실 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도어락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리릭. 문이 열리는 소리는 거실의 웃음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말순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말순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헝클어진 파마머리에 보풀이 인가디건을 걸친 늙은 여자가 거울 속에서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핸드백 깊숙한 곳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여사님?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부동산 김 소장의 명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말순이 침을 꿀꺽 삼키고는 평소와 달리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소장 지금 통화 괜찮지? 내 부탁 하나만 하자. 네, 괜찮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어요? 말순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닫힌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아파트 매물로 내놔.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시는 그 한강뷰 아파트요? 아니 갑자기 왜요? 그거 아드님 명의로. 말순이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아들 명의는 무슨. 내 명의야.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집이라고. 아이고. 진정하세요 여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말순이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시세 따위 필요 없어. 금매로 내놔. 시세보다 1억 아니 2억 싸게 내놔도 좋아. 여 여사님?
진짜 진심이세요? 그 가격이면 당장 내일이라도 계약되는데. 그래, 그걸 원해. 최대한 빨리 팔아치워.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옷깃을 여미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전부 현찰로 받아줘. 내 통장에 꽂히는 즉시 도장 찍어줄 테니까. 아니, 그래도 사장님하고 상의는 해보셔야. 김 소장, 자네 수수료 2배로 챙겨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해. 딴소리하면 다른 부동산에 내놓을 거야. 아,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손님 붙여볼게요. 전화를 끄는 말순이 아파트 단지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지만 말순은 우산도 없이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저 멀리 빈 택시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말순이 손을 흔들어 택시를 세웠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몸을 실은 말순이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저 위 20층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유난히 따뜻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 식구들이 웃고 떠들고 있을 그곳. 말순이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며 혼잣말을 툭 던졌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더라.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파티가 될 테니까.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말순을 힐끔 보며 물었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말순이 고개를 돌려 앞을 보며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단 시내로 가주세요. 제일 비싼 호텔로. 택시가 눈 쌓인 도로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말순은 벤츠키를 받고 환호하던 사돈의 얼굴과 자신의 양말을 쓰레기 취급하던 아들의 표정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묘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말순이 핸드백을 열어 꼬깃꼬깃해진 3,000원짜리 양말 봉투를 어루만졌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이 양말 평생 잊지 않을 거다. 택시는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고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민석이 침대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숙취에 민석은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단축번호 0번을 눌렀습니다. 아으, 속 쓰려. 엄마한테 북어국 좀 끓여오라고 해야겠다. 신호 연결음 대신 차가운 기계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다시 확인하시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석이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폰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뭐야?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왜 없는 번호라고 나와? 다시 통화 버튼을 눌러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똑같은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진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아, 시끄러워. 왜 아침부터 전화를 해대고 난리야? 민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진아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어머니 전화가 안 돼. 없는 번호래. 진아가 눈을 비비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이 핸드폰 요금 안 내서 끊긴 거 아니야? 아니면 또 조작 잘못하셨겠지. 나중에 다시 해봐. 아니야, 느낌이 좀 이상해. 어제 그렇게 가시고 나서 연락도 없으셨잖아. 가보자. 민석이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진아를 재촉해 차를 몰았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한 민석이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삐릭.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1234 맞는데? 왜 안 열려? 진아가 팔짱을 끼고 혀를 찼습니다. 아유, 답답해. 비켜봐. 내가 해볼게. 진아가 번호를 눌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경비원이
두 사람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201호 아드님 아니세요? 여기는 왜 오셨어요? 민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머니 집에 안 계세요? 문이 안 열리네요. 경비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 일찍 이삿짐 다 빼서 나가셨잖아요. 모르셨어요? 민석과 진아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사요? 어디로 가셨는데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냥 포장이사 불러서 싹 비우고 가시던데. 집 팔렸다고 하던데요? 민석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집이 팔려요? 하루아침에요? 진아가 민석의 팔을 꼬집으며 악을 썼습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집을 팔다니. 빨리 부동산 가봐. 두 사람은 허겁지겁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김 소장이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어이구, 사장님 오셨네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는데. 민석이 김 소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어머니 집이 팔렸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 맘대로 집을 팔아요. 김 소장이 짐짓 태어난 척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누구 맘대로라니요. 집주인인 김 여사님 맘대로죠. 어제 금매로 내놓으셔서 오늘 오전 일찍 가계약금 들어오고 바로 계약서 썼습니다. 진아가 계산기를 두드리던 손을 멈추고 소리쳤습니다. 얼마요? 얼마에 팔았는데요? 계약금은요? 어디로 갔어요? 시세보다 2억 싸게 내놨으니 바로 나갔죠. 계약금 30억 원은 김 여사님 계좌로 바로 싸드렸습니다. 30억이요? 진아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김 소장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민석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그거 아시죠? 이 집 담보로 사장님 사업 자금 대출 받으신 거. 민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왜요? 김 소장이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명의가 넘어가면 담보가 사라지잖아요. 매수인이 잔금 치르면서 등기 이전하면 은행에서 바로 대출금 상환하라고 압박 들어올 겁니다. 네, 상환이요? 전액 다요? 그럼요. 담보물이 없어지는데 은행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다음 주 잔금 날짜니까 그 전까지 대책 세우셔야 할 겁니다. 민석이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 돈을 지금 당장 어떻게 갚아? 진아가 민석을 발로 툭툭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야, 정신 차려. 지금 주저앉아 있을 때야. 은행 가서 그 돈 못 쓰게 막아야지. 그래. 은행 가야 돼. 민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번호표도 뽑지 않고 창구로 돌진했습니다. 저기요. 지금 당장 김말순 씨 계좌 지급 정지시켜 주세요. 창구 직원이 당황하며 모니터를 가렸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김말순 님과는 어떤 관계시죠? 아들이에요. 제가 아들이라고요. 어머니가 지금 사기를 당해서 돈이 다 빠져나가게 생겼어요. 진아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노인네가 치매기가 있어서 판단력이 없어요. 그 돈 묶어놔야 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금주 본인의 요청이나 경찰의 정식 공문 없이는 지급 정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거래 내역 조회도 안 되고요. 민석이 창구 유리를 쾅쾅 두드렸습니다.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법 타령이야. 내 돈이라고. 나한테 올 돈이란 말이야. 청원경찰이 다가와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서 이야기하시죠.
은행 밖으로 쫓겨난 민석은 머리를 감싸 쥐고 길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망했다. 진짜 망했어. 대출금 회수 들어오면 회사 부도나는데. 진아가 민석의 등짝을 후려갈겼습니다. 이 등신아, 울고만 있지 말고 경찰서라도 가. 실종 신고라도 하라고. 한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말수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통장 정리 내역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3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0의 개수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던 말순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생선 대가리 쳐서 모은 돈 구경도 못하고 죽을 뻔했네. 말순이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비웃으며 던졌던 그 형광색 양말이 초라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룸서비스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가격표는 보지도 않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스위트룸인데요. 제일 비싼 코스 요리로 올려보세요. 와인도 제일 좋은 걸로 한 병 가져오고. 전화를 끄는 말순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품이 가득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어제 아들 집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좋다. 내 팔자가 이렇게 늘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그 시각 경찰서 민원실. 민석이 헝클어진 머리로 경찰관에게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제발요.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다니까요. 치매기가 있으셔서 집을 나갔는데 연락도 안 돼요. 경찰관이 조회를 해보더니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김말순 씨 본인 명의로 어제 호텔 체크인 하시고 카드 사용 내역도 다 뜨는데요. 이건 실종이 아니라 단순 가출이거나 여행이네요. 네. 호텔이요? 성인이 자의로 이동한 건 실종 접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받으신 기록도 없으시네요. 돌아가세요. 민석이 허탈한 표정으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진아가 전화를 걸어대며 민석에게 소리쳤습니다. 호텔? 이 노인네가 진짜 미쳤나 봐. 당장 잡으러 가. 호텔 욕조 안말순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아들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돌덩이가 쑥 빠져나간 기분이었습니다. 빚보증? 이제 내가 알아서 해라. 난 내 인생 살란다. 목욕을 마친 말순이 호텔 가운을 걸치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젖어 있고 옷은 시장표 몸빼 바지에 낡은 가디건.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지만 말순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말순 꼴이 이게 뭐냐? 돈이 있으면 뭐해? 폼나게 써야지. 말순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일 날 밝으면 백화점부터 간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바꿔버릴 거야. 호텔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불편하신 점 없으십니까? 말순이 턱을 치켜들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백화점 갈 거니까 제일 좋은 차로 대기시켜줘요. 네, 알겠습니다. 리무진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말순이 씩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생선 비린내 나던 억척스러운 엄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복수를 다짐한 그리고 자신을 찾기 시작한 한 여자의 서늘한 기운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반짝이는 백화점 명품관 VIP 라운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 정장으로 갈아입은 말순이 창가 자리에 앉아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찻잔을 쥔 그녀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커피 맛은 어떠십니까? 더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순이 짐짓 태어난 척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아, 네. 향이 좋네요. 아주 좋아요. 그때 지나가던 다른 직원이 쟁반을 나르다 발이 꼬이는 바람에 물컵이 와장창 쏟아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괜찮으십니까? 차가운 물이 말순의 새 구두 위로 튀었고 말순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직원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칠칠 맞지 못해서 당장 닦아드리겠습니다. 말순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맞은편 좌석에서 신문을 읽던 노신사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노신사는 주머니에서 하얀색 리넨 손수건을 꺼내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닦으시죠. 직원이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 말순이 엉겁결에 손수건을 받아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놀라서 그만. 노신사의 눈이 말순의 얼굴에 고정되더니 이내 크게 흔들렸습니다. 혹시 김말순 사모님 아니십니까? 말순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를 아세요? 누구시죠? 노신사가 빙그레 웃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최동훈입니다. 30년 전 돌아가신 김 사장님과 무역 사업을 같이 했던 기억 안 나십니까? 말순의 기억 저편에서 낡은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사업 파트너라며 집에 데려와 술상을 봐줬던 젊은 청년. 아, 최 상무님? 세상에 최 회장님이 되셨군요. 최 회장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의자를 빼주며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사모님. 여기서 이렇게 뵙다니 꿈만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말순이 자리에 앉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모님이라니요. 그런 소리 못 들은 지 강산이 3번은 변했네요. 그냥 생선 장사하며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김 사장님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데요. 사모님이 차려주신 밥상 덕분에 제가 이만큼 컸습니다. 타인에게 처음으로 받아보는 정중한 대우.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말순의 메말랐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이 옛 이야기를 나누며 경계심을 허무는 사이 도심의 도로는 광란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차가 경적을 울려대며 차선 사이를 고개하듯 파고들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진아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악을 썼습니다. 자기야, 백화점이야. 명품관에서 지금 500만 원 긁었어. 알림 떴다고. 민석이 핸들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돈을 물 쓰듯 쓰고 있네. 잡히기만 해봐. 진아가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백화점 주차장. 빨리 들어가. 밟아. 기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민석의 차가 백화점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민석이 안전벨트를 풀기도 전에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어디 있어? 김말순. 진아가 헐떡거리며 뒤따라 내렸습니다. VIP 라운지래. 흥신소 직원이 그리로 올라갔다고 했어. 빨리 와. 라운지 안채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드님이 집 담보로 대출까지. 그래서 집을 파신 겁니까? 말순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래요. 자식 농사 다 망쳤죠. 이제 저한테 남은 건 이 돈뿐입니다. 최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혼자 감당하실 일이 아닙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자산관리부터 법적인 보호까지
제 변호인단 붙여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왜요? 저는 해드릴 게 없는데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모님은 이제 행복해지셔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 라운지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비키라고 우리 엄마 여기 있다니까? 보안 요원을 밀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남자의 목소리. 말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민석이다.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이 핏발선 눈으로 라운지를 훑다가 창가에 앉은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거기 있었어? 나랑 얘기 좀 해. 진아가 민석의 뒤에서 쇼핑백을 흔들며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님, 도망가시면 어떡해요? 우리 벤츠는 어떡하고? 말순이 본능적인 공포에 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 나 너희들 안 봐. 내 돈이야. 민석이 테이블을 뛰어넘을 듯이 돌진했습니다. 엄마가 미쳤어? 그게 왜 엄마 돈이야? 아빠가 남겨준 내 유산이지. 당장 내놔. 최 회장이 말순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멈추시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민석이 최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신은 뭐야? 늙은 제비야? 우리 엄마 돈 노리고 접근했어? 최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말버릇이 고약하군. 보안요원, 여기 난동 부리는 사람 끌어내세요.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민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라고. 내가 아들이라니까. 엄마, 저 남자 누구야? 그 틈을 타 최 회장이 말순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저를 믿으세요. 이쪽입니다. 최 회장은 덜덜 떠는 말순을 부축해 직원 전용 통로로 빠르게 이끌었습니다. 진아가 보안 요원의 팔을 물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야, 저 노인네들이 도망가잖아. 잡아. 놓치면 다 죽어. 민석이 요원을 뿌리치고 최 회장의 뒤를 쫓았습니다. 거기서 김말순, 내 돈 내놓고 가라고. 최 회장과 말순이 VIP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 회장이 버튼을 누르자 문이 즉시 열렸습니다. 타시죠, 어서.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저 멀리서 민석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이 손을 뻗어 다치는 걸 막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최 회장의 수행 비서가 엘리베이터 앞을 거대한 벽처럼 막아섰습니다. 비켜, 이 새끼야. 민석이 주먹을 날렸지만 비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민석의 팔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아! 비서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접근하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닫히며 민석의 일그러진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말순이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으려 하자 최 회장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놀라셨죠? 저놈이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끔찍해요. 지하 주차장 VIP 구역에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가시죠. 지하 3층 VIP 주차장. 검은색 대형 세단이 엔진을 켜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경호원들이 도열해 문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이 말순을 뒷좌석에 먼저 태우려는 찰나 비상구 계단문이 쾅 열리며 민석과 진아가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가지마. 내 돈 주고 가. 민석이 숨을 헐떡이며 차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최 회장이 눈짓을 보내자 대기하던 경호원 2명이 민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키라고. 내가 아들이라는데 왜 지랄들이야. 민석이 발악하며 경호원에게 달려들었지만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에게 튕겨나갔습니다. 진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굶어 죽어도 돼요? 그 돈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잘 사시겠다고요? 말순이 차에 오르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3,000원짜리 양말을 집게손가락으로 집어들며 비웃던 그 얼굴이 지금은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져 추악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말순이 차가운 눈빛으로 진아를 쏘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나 혼자 아주 잘 먹고 잘 살 거다. 너희는 그 잘난 사랑으로 배 채우고 살 거라. 어머님, 말순이 망설임 없이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육중한 차 문이 닫히며 바깥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민석이 차창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며 입모양으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문 열어, 문 열라고 이 망할 노인네야. 말수는 창밖의 아들을 투명 인간 보듯 무시하고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출발할까요? 가세. 서둘러. 세단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석이 차 뒤를 쫓아가며 바닥에 침을 뱉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아, 내 돈 30억 내놔. 으아. 진아가 표독스러운 눈으로 멀어지는 차량 번호판을 노려보았습니다. 12가 0. 벤틀리. 저 할망구 절대 그냥 안 둬. 차 안백미러로 작아지는 아들의 모습을 확인한 말순의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끊어내지 못한 연민이 뒤섞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자식을 괴물로 키웠어요. 다 내 죄예요. 말순이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자 최 회장이 말없이 옆에 놓인 생수병을 따서 건넸습니다. 사모님 잘못이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어떡해요. 이미 저렇게 망가졌는데. 최 회장이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다시 꺼내 말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식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게 아니라요. 말순이 눈물 젖은 눈으로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거요? 네. 보란듯이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사십시오. 그게 사모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이자 마지막 교육입니다. 차가 터널로 진입하자 주위가 어두워졌다가 이내 밝은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손수건을 꽉 쥐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눈동자에 점차 단단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보란듯이 내가 보여줄게요. 최 회장의 교회 별장은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듯 고요했습니다. 따뜻한 허브차 향기가 거실을 가득 채우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던 말순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최 회장이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좀 진정이 되십니까? 이곳 보안 시스템은 완벽하니 안심하고 푹 쉬세요. 말순이 고개를 숙인 채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염치가 없네요. 아들놈한테 쫓겨서 여기까지 오고 사는 게 참 구질구질합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사모님 인생이 구질구질한 게 아니라 그동안 보석을 진흙탕에 굴린 것뿐입니다. 보석이라니요. 저는 그냥 늙은 생선 장수일 뿐인걸요. 아니요. 사모님은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빛을 찾으셔야죠.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말순이 고개를 들어 최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요? 글쎄요, 그놈들 망하는 거 보는 거 아닐까요? 최 회장이 빙그레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사모님이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화려하게. 저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만 믿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부터 붙여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시작하죠. 다음 날부터 말순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뷰티 살롱 화려한 조명 아래 말순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타일리스트가 색색의 천을 말순의 얼굴 밑에 대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어머, 고객님, 쿨톤이시네요. 이 파스텔 블루가 찰떡이에요. 얼굴이 확 사시네. 말순이 어색해서 몸을 베베 꼬았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너무 젊은 애들 색깔 아니에요? 남사스럽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 피부톤이 웬만한 30대보다 좋으시다니까요. 머리는 세련되게 보브 컷으로 치고 염색도 밝게 갈게요. 잠시 후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말순이 알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칙칙했던 파마머리는 윤기 흐르는 세련된 단발로 변했고 몸에 딱 맞는 명품 정장은 그녀의 허리를 꼿꼿하게 펴게 만들었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볼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게 나라고? 진짜 나야? 뒤에서 지켜보던 최 회장이 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할리우드 배우가 온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말순이 수줍게 웃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회장님도 참.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며칠 뒤 드넓은 초록색 필드 위. 난생 처음 골프채를 잡은 말순이 엉거주춤한 자세로 공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뒤에서 자세를 교정해주며 부드럽게 코치했습니다. 자, 어깨 힘 빼시고요. 공만 끝까지 보세요. 채를 휘두르는 게 아니라 툭 던진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깡. 경쾌한 타구음과 함께 하얀 공이 파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오, 떴다. 회장님, 저거 보세요. 공이 날아가요. 말순이 채를 집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며 소리쳤습니다. 최 회장도 함께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나이스 샷. 역시 운동신경이 대단하십니다. 머리 올리는 날에 이렇게 잘 치는 분 처음 봅니다.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걸 여태 모르고 살았네요. 한 번 더 쳐봐도 돼요? 말순이 잃어버렸던 30대의 활기를 되찾아가는 동안 민석의 사무실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뭡니까? 은행에서 왜 대출 상환 독촉장이 날아와요? 격리 직원이 노란 봉투를 흔들며 들이닥쳤습니다. 민석이 머리를 감싸쥐며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 시끄러워. 내가 해결한다고 했잖아.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그때 사무실 문이 쾅 열리며 양복 입은 남자들과 빨간 딱지를 든 집행관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박민석 씨 되십니까? 채권 추심 및 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민석이 벌떡 일어나 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니까요. 담보 물건이 바뀐 거지 제가 안 갚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은행 측 담당자가 차갑게 비웃으며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담보였던 아파트 명의가 넘어갔잖아요. 담보 가치가 소멸됐는데 저희가 뭘 믿고 기다려줍니까? 전액 일시 상환 못하시면 법대로 진행합니다. 집행관들이 사무실 집기마다 가차없이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민석을 에워쌌습니다. 사장님, 우리 월급은요? 밀린 3달치 월급 먼저 주세요. 맞아요.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퇴직금 정산해줘요. 민석이 직원들을 뿌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조용히 좀 해. 나도 죽겠다고. 돈 나올 구멍 찾고 있으니까 닥치고 있어. 민석은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와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아에게 전화를 걸자 진아가 씩씩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박민석, 너 지금 어디야?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래. 안 그러면 나가라는데 어떡할 거야? 젠장. 진아야, 너 처가에 전화 좀 해봐. 장모님한테 급한 불만 끄게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 미쳤어? 엄마가 돈이 어디 있다고. 내가 해. 아, 시키는 대로 해. 나 지금 압류 들어오고 난리 났다고. 진아가 울며 겨자 먹기로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그게 민석이 사업이 잠깐 힘들어서 그러는데 돈 좀. 수학이 넘어 장모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뭐, 돈? 야, 너 지난번에 김서방이 가져온 벤츠 그거 리스라며? 진아가 흠칫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걸 엄마가 어떻게 해? 내 친구 사위가 딜러인데 조회해 보니까 깡통 리스라더라. 나를 감쪽같이 속여? 동네방네 자랑 다 했는데 망신살 뻗쳐서 내가 밖을 못 나가.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나중에 사주려고. 시끄러워.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마. 사기꾼 같은 놈들. 뚝. 전화가 끊기자 진아가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아, 이게 다 뭐야? 내 인생 왜 이래? 그날 밤 보증금을 빼서 빚을 일부 갚고 이사한 좁은 원룸.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민석과 진아가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컵라면을 후루룩거리며 진아를 타박했습니다. 야, 김치 좀 없냐? 밥상 꼬라지하고는. 진아가 먹던 젓가락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오던가. 컵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내 알바비로 산주제에 말이 많아. 뭐, 말 다 했어? 내가 그때 엄마한테 양말만 줬어도 이 사단 안 났어.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웃기고 있네. 자기는 동의 안 했어? 시장에 가자고 한 게 누군데? 너는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싸가지가 없으니까 복이 달아나지. 야, 박민석, 너 지금 싸가지라고 했냐? 이 무능력한 마마보이 새끼야. 두 사람의 고성이 얇은 벽을 뚫고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의 프라이빗 갤러리 오프닝 파티.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말수는 최 회장의 팔짱을 끼고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우아한 블랙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말순의 모습은 갤러리의 어떤 작품보다 빛났습니다. 최 회장이 그림 하나를 가리키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이 그림 사모님을 닮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피어난 꽃 같거든요. 말순이 와인 잔을 기울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은 말씀을 참 예쁘게 하세요. 저 같은 늙은이가 꽃이라니요. 진심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사모님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최 회장이 말순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최 회장의 따뜻한 매너 앞에서 사르르 열리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최 회장의 변호사 사무실. 말수는 두툼한 서류 뭉치에 인감을 찍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김말수님, 이제 모든 자산은 신탁계좌로 안전하게 옮겨졌습니다. 매달 생활비와 품위 유지비는 지정하신 날짜에 꼬박꼬박 지급될 겁니다. 최 회장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내 최고 시설의 실버타운 노블레스 하임 입주 계약서입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말순이 계약서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수영장, 골프장, 영화관, 의료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꿈의 궁전. 말순이 도장을 꾹 누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호강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돌아온 호텔방. 말수는 드레스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보석함 옆에 꼬깃꼬깃한 검은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봉지를 열어 형광색 털 양말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손에 들린 싸구려 양말은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말순이 양말을 가슴에 품고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김말순 잊지 마라. 내가 비린내 풍기며 살던 시절을, 그리고 너를 무시했던 그 눈빛들을. 말순이 양말을 다시 금고에 넣고 굳게 잠갔습니다. 약해지지 마. 흔들릴 때마다 저걸 꺼내볼 거야. 진아는 대형마트 계산대 앞에서 진상 손님을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10일이라며. 왜 영수증엔 2개 가격이 찍혀? 고객님, 그건 어제 행사 끝났고요. 아, 됐고. 매니저 불러.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진아가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진아는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며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문득 시어머니 말순이 차려주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푹 끓인 김치찌개가 떠올랐습니다. 배고파. 어머니 밥 맛있었는데. 진아의 눈에서 후회 섞인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지금 호텔 테라스에서 밝은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단발머리를 간지럽혔습니다. 말순이 밤하늘을 향해 와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맘껏 즐겨주마. 달빛 아래 빛나는 말순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위한 내일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국내 상위 1%를 위한 실버타운 노블레스 하임의 정문 앞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레드 카펫 위를 비쳤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김말순 여사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아한 샴페인 골드 색상의 실크 드레스를 입은 말순이 차 문을 열고 내리자 좌중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순이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옆에 선 최 회장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거 너무 요란한 거 아니에요? 눈이 부셔서 앞이 안 보이네. 최 회장이 턱시도 차림으로 말순의 팔을 에스코트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즐기세요.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대통령도 연예인도 아닌 바로 사모님입니다. 말순이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레드 카펫 위를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단상 위에 오른 말순이 마이크를 잡자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이 청중을 둘러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생선 비린내를 향수처럼 뿌리고 살았습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 행복인 줄 알았죠. 객석에 앉은 중년 여성들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희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지우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뒤덮었습니다. 최 회장이 꽃다발을 한 알을 안고 무대 위로 올라와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말순이 꽃다발에 얼굴을 파묻으며 환하게 웃었고 두 사람이 다정하게 마주보는 모습이 TV 카메라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습기 찬 반지하 단칸방. 민석은 늘어난 러닝셔츠 차림으로 쭈그리고 앉아 퉁퉁 부른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후루룩. 쩝쩝. 아, 김치 없으니까 진짜 맛없네. 무심코 고개를 들어 켜놓은 TV 화면을 본 민석의 젓가락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낯익은 미소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먹던 라면 국물을 뿜으며 TV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콜록, 콜록, 저거. 엄마 아니야? 엄마가 왜 저기에 있어? 때마침 화면 하단에 화제의 인물 수십억 자산가 김말순 여사라는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석이 화면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십억? 자산가? 엄마 돈이 다 없어진 게 아니었어? 옆에서 자고 있던 진아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어나 짜증을 부렸습니다. 아,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잠 좀 자자, 잠 좀. 민석이 진아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봐. 대박이야. 엄마가 TV에 나왔어. 진아가 눈을 비비며 TV를 쳐다보더니 입을 떡 벌렸습니다. 뭐야? 저거 어머님 맞아? 저 옷 저거 명품이잖아. 목걸이는 또 뭐고? 진아의 눈이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저 돈, 저거 다 우리 거였는데 저 노인네가 저걸 다 쓰고 다니는 거야? 민석이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이고 배야, 내가 미쳤지. 그날 양말만 잘 받았어도 저 옆에 내가 서 있는 건데. 진아가 리모컨을 집어 TV 화면을 향해 냅다 던졌습니다. 빡! TV 액정에 금이 가며 화면이 지직거렸습니다. 웃기지 마. 저 돈 절대 포기 못해. 벤츠가 내 건데 왜 저 할망구가 타고 다녀. 말순의 화려한 인생 이막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호텔급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즐기는 말순의 영상이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머, 김 여사님, 자세가 너무 좋으세요. 20대라고 해도 믿겠어요. 강사가 엄지를 치켜 세우자 말순이 물장구를 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아유, 물속에 있으니까 인어가 된 기분이네. 너무 시원하고 좋아. 저녁에는 최 회장과 함께 예술의 전당 VIP석에서 클래식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우아한 정장 차림의 두 사람이 로비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그분 아니야? 유튜브에서 본 멋쟁이 할머니. 맞아. 옆에 계신 분은 남자친구인가 봐. 노년에 너무 로맨틱하다. 말순은 쏟아지는 시선을 즐기며 최 회장의 팔짱을 더 꼭 끼웠습니다. 회장님,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잘 어울린대요. 제가 회장님 덕을 톡톡히 보네요. 최 회장이 말순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사모님이 워낙 고우셔서 제가 묻어가는 겁니다. 방송을 보고 눈이 뒤집힌 민석은 며칠 뒤 무작정 실버타운 노블레스 하임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입구부터 거대한 성벽 같은 담벼락과 삼엄한 경비원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저기요. 제가 여기 입주한 김말순 씨 아들이라니까요. 엄마 보러 왔다는데 왜 막아요? 경비원이 곤봉을 고쳐 잡으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입주민께서 사전 등록된 방문객 외에는 절대 출입 금지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세요. 민석이 철문을 잡고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자식이 부모 보러 왔는데 사전 등록이 뭐냐고. 김말순 나오라고 해. 여기서 행패 부리시면 경찰 부릅니다. 물러서세요. 그때 육중한 철문이 스르르 열리며 검은색 벤틀리 차량이 미끄러지듯 빠져나왔습니다. 민석이 차를 알아보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저 차다. 엄마. 민석이 경비원을 밀치고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익. 운전기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 뒷좌석 말순은 선글라스를 낀 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남루한 트레이닝복에 흙탕물이 튄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의 아들이 차창에 매달려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쾅쾅쾅. 엄마, 문 열어. 나야 민석이. 아들 왔어. 나 좀 살려줘. 민석의 얼굴이 유리창에 짓눌려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반지하 살아. 밥도 못 먹고 산다고. 돈 좀 줘. 제발. 말순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문 손잡이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금지옥 옆 키운 내 새끼가 저런 꼴을 하고 있는데 당장이라도 내려서 안아주고 밥이라도 먹이고 싶은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때 민석의 뒤로 진아의 환영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시장 가실 때 딱 어울리시겠다. 비웃음 섞인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말순이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선글라스 속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갔습니다. 김 기사, 네 회장님, 그냥 가. 네, 아드님 같은데. 말순이 고개를 돌려 정면만 응시하며 다시 한번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밟아. 부항. 벤틀리의 엔진이 거친 굉음을 내며 민석을 옆으로 밀쳐내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민석이 바닥에 나뒹굴며 멀어지는 차 뒷공무니에 대고 절규했습니다. 엄마,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들이잖아. 으앙. 차 안에서 말순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방을 끌어안은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흑, 독해져야 해. 내가 독해져야 저놈도 살아. 흐흑.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멍하니 서 있던 민석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진아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나를 모른 척했어. 차로 나를 밀어버리고 갔어. 수화기 너머에서 진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진짜 독한 노인네네. 알았어.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야. 무슨 방법? 진아가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치매 진단서 끊어. 병원에 아는 브로커 소개해놨으니까. 치매? 엄마 멀쩡하던데?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더 확실하지. 멀쩡한 정신에 자식을 모른 척하고 전 재산을 탕진한다? 그게 바로 치매 증상이라고 우기면 돼. 민석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도 멀쩡한 사람을 어떻게 해. 이 멍청아.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재산 동결시키고 강제로 요양원에 쳐넣어야 우리가 돈을 찾는다고.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도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먼저 나를 버렸어.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돈 찾으려면. 그날 밤 실버타운 최상층 라운지 바. 말순은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샴페인을 들이켰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다가와 말순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낮에 많이 힘드셨죠? 괜찮으십니까? 말순이 씁쓸한 표정으로 빈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회장님, 자식을 끊어내는 게 내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아프네요. 저 녀석 눈빛이 자꾸 어른거려서 미치겠어요. 지금은 아프시겠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습니다. 사모님이 무너지면 아드님은 영원히 기생충처럼 살 겁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마음 약해지면 안 되죠. 그게 저놈을 더 망치는 길이니까. 펑 퍼버벙. 창밖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불꽃이 어둠을 수놓는 모습을 보며 말순이 다시 잔을 채웠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진짜 과거랑 안녕할래요. 징글징글한 모성애니 뭐니 다 저 불꽃처럼 태워버릴 겁니다. 최 회장이 자신의 잔을 말순의 잔에 부딪혔습니다. 건배할까요? 사모님의 진짜 인생을 위하여. 말순이 샴페인을 원샷하고 빈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꽃보다 더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어둠 속에서 민석과 진아는 말순을 올가맬 차가운 족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햇살이 쏟아지는 실버타운 로비. 말순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책을 마치고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두툼한 등기 우편물을 내밀었습니다. 김 여사님,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요. 본인 수령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말순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법원? 나한테 올 게 없는데. 주차 위반 딱지라도 날아왔나? 봉투를 뜯는 말순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굵고 검은 글씨가 비수처럼 눈에 박혔습니다.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순의 눈동자가 급격하게 흔들리며 청구 사유란을 훑어 내려갔습니다. 피청구인 김말순은 중증 치매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 결여, 성명 불상의 남성에게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갈취당하고 있음. 청구인 아들 박민석. 말순이 서류를 구겨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치매? 내가 치매라고? 이 미친놈들이. 며칠 뒤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이 실버타운 접견실을 방문했습니다. 민석은 말끔한 정장을 입고 수척해진 얼굴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사관님, 제 마음이 찢어집니다. 어머니가 평생 시장통에서 고생만 하시다 보니 정신이 오락가락하세요. 말순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왜 치매야? 사칙 연산도 너보다 잘하고 내 돈 관리도 내가 다 해. 민석이 눈물을 훔치며 조사관에게 호소했습니다. 보세요.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되십니다. 저렇게 화를 내시다가도 금방 저를 못 알아보세요. 조사관이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말순을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김말순 씨 최근에 호텔 스위트룸 명품 구매 벤틀리 차량 리스. 지출이 과도하시네요. 평소 소비 패턴과 너무 다릅니다. 말순이 억울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요? 저놈이 내 집으로 담보 잡고 거지 취급해서 내가 내 살 길 찾은 거라고요. 민석이 끼어들며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집을 담보 잡아요? 어머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네 이놈. 민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 조사관님 들으셨죠? 망상 증세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최 회장이라는 남자 사기꾼입니다. 치매 노인 꼬드겨서 돈 뜯어내는 꽃뱀이라고요. 말순이 벌떡 일어나 민석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 천하의 패륜한 놈이 은인한테 꽃뱀이라니. 조사관이 말순을 제지하며 차트 위에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오후 말순이 실버타운 내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려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여사님, 카드가 안 되는데요? 거래 정지라고 뜨네요. 말순이 당황하며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이걸로 해줘요. 이것도 안 돼요. 전산의 사고 계좌로 잡혀 있어요. 말순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법원의 임시 처분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동결된 것입니다. 당장 현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된 셈이었습니다. 그때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진아가 입주민 할머니들에게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우리 어머님이 노망이 나셔서 젊은 제비한테 홀려가지고 집문서까지 다 갖다 바쳤대요. 어머 세상에. 멀쩡해 보이던데 치매였어? 내 밤마다 벽에 똥칠하고 난리도 아니래요. 저희가 모시려고 해도 저렇게 욕을 하시니. 말순이 부들부들 떨며 진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냐? 진아가 깜짝 놀란 척하며 입주민들 뒤로 숨었습니다. 어머, 어머님, 또 시작이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입주민들이 말순을 벌레 보듯 피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눈빛 봐. 진짜 치매인가 봐.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네. 관리실에 말해서 내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고립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오자 말순의 시야가 핑 돌았습니다. 머리야. 말순이 비틀거리며 기둥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민석이 어디선가 튀어나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또 발작이시네. 여보, 빨리 구급차 불러. 병원으로 모셔야 해. 진아가 휴대폰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네, 지금 바로 오라고 했어요.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실버타운 정문으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없이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설 구급이라고 적힌 차량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민석이 남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깁니다. 빨리 실으세요. 보호자 동에 다 됐습니다. 남자들은 들것을 내릴 새도 없이 말순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환자분 일어나세요. 병원 갑니다. 말순이 남자들의 팔을 뿌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나 안 아파. 난 멀쩡해. 이놈들아. 민석이 짐짓 안타까운 표정으로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다 어머니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남자 하나가 말순의 허리를 감아 들어 올리려 하자 말순이 발버둥 치며 남자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아! 이 할망구가 힘이 장사네. 빨리 제압해. 진정제나. 실버타운 직원들이 당황해서 뛰어왔지만 민석이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흔들며 막아섰습니다. 가족 일입니다. 아들이 병원 모시고 가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막아요? 법적 책임질 겁니까? 직원들이 쭈뼛거리는 사이 말순은 짐짝처럼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최 회장님, 사람 살려. 으악. 진아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바닥에 떨어진 말순의 명품 핸드백을 잽싸게 낚아챘습니다. 가방을 열어 지갑과 다이아몬드 반지를 확인한 진아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신봤다. 어머님, 이건 병원비로 쓸게요. 구급차 뒷문이 열리고 퀴퀴한 약품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남자들은 말순을 억지로 침대에 눕히고 가죽끈으로 손발을 묶으려 했습니다. 말순의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차 문 밖으로 보이는 아들 민석의 얼굴. 걱정은커녕 이제 다 끝났다는 듯 싸늘하게 웃고 있는 그 표정이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돈도 내 복수도. 말순이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민석아, 내가 사람이냐? 천벌 받을 놈. 민석이 다가와 말순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에서 편하게 죽어. 그게 효도야. 개만도 못한. 민석이 구급요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출발하죠. 문 닫으세요. 덜컹. 육중한 뒷문이 닫히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위잉. 날카로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실버타운 입구를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순찰차 3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와 사설 구급차의 앞뒤를 가로막았습니다. 기익. 민석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경찰이 왜 와? 경찰차 뒷좌석 문이 열리고 최 회장이 잔뜩 굳은 얼굴로 내렸습니다. 그 뒤로 서류 가방을 든 검은 정장의 변호인단이 벽처럼 도열했습니다. 최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당장 그 문 열지 못해. 구급차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자 결박당하던 말순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장님? 민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저 영감탱이가 어떻게 알고. 경찰들이 곤봉을 들고
민석과 사설 구급 요원들을 포위했습니다. 동작 그만. 전원 움직이지 마세요.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에서 내린 제복 입은 경찰들이 순식간에 사설 구급차를 에워쌌습니다. 그 뒤로 최 회장이 고용한 대형 로펌 태산의 변호인단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철벽처럼 도열했습니다. 최 회장이 지팡이로 민석의 가슴팍을 툭 밀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썩 물러서지 못해. 내 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납치극을 벌여. 민석이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면서도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납치라니요. 아들이 아픈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는 게 납치입니까?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최 회장의 옆에 서 있던 수석 변호사가 안경을 축해 올리며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박민석 씨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법적인 보호자는 당신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품에서 공증받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석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안 보이십니까? 임의후견 계약서입니다. 김말수님은 이미 최동훈 회장님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셨고 법원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낚아채듯 뺏어들고 읽어내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임의후견? 이게 뭔데? 내가 친아들이라고. 피가 물보다 진한 거 몰라? 변호사가 코웃음을 치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계약이 피보다 진합니다. 임의후견 계약이 체결된 이상 법정후견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짓은 명백한 특수강금 및 약취 유인 미수입니다. 경찰팀장이 민석에게 다가와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민석 씨, 최진아 씨,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구급차 문 여세요. 사설 구급요원들이 경찰의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뒷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돈 준다고 해서. 문이 열리자 침대에 결박되어 있던 말순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찢어진 옷자락이 그녀가 겪은 공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급히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 말순에 묶인 손목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모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요? 말순이 최 회장의 옷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회장님, 무서웠어요. 저놈들이 나를. 말순의 시선이 구급차 밖에 서 있는 민석에게 꽂혔습니다. 민석은 경찰들에게 밀려나면서도 끝까지 뻔뻔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저 영감이 엄마 돈 다 뺏어가려고 수작 부리는 거야. 나한테 와야 산다고. 말순이 구급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민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회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말순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짜짝! 경쾌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실버타운 입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엄마. 말순이 떨리는 손을 주먹 쥐며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누가 내 엄마냐? 내 아들 민석이는 40년 전에 죽었다. 너는 그냥 돈에 미친 괴물이야. 진아가 핸드백을 뒤로 숨기며 슬금슬금 도망치려 했습니다. 아유, 어머님 오해세요. 저희는 그냥 걱정이 돼서. 변호사가 진아의 앞을 가로막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진아 씨 절도죄까지 추가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 가방 내려놓으시죠. 안에 든 다이아몬드 반지 다 확인했습니다. 진아가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더러워서 안 가져. 치사하게 진짜. 며칠 뒤 대학병원 VIP 병실. 안정을 취한 말순이 침대에 앉아 변호인단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켜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사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민석 씨가 의사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병원 CCTV입니다. 화면 속에서 민석은 의사와 귓속말을 나누며 두툼한 봉투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의사놈도 한통속이었구나.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려고. 이 정도면 의사 면허 박탈감입니다.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복원도 성공했습니다. 결정타가 될 겁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판 언제입니까? 내가 직접 나가서 끝을 보겠습니다. 3주 뒤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방청석은 취재진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민석과 진아는 수척한 분장을 하고 연신 눈물을 닦아내는 연기를 펼쳤습니다. 판사가 안경 너머로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청구인 어머니가 중증 치매라서 성년후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민석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판사님.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고 낯선 남자가 시키는 대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계십니다. 자식으로서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판사가 이번에는 피청구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건 본인 김말순 씨 나오십시오.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단발머리에 짙은 감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본인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순이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제 이름 석자, 제 재산 내역,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인간들이 제 아들과 며느리라는 사실까지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아가 방청석을 향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봐, 또 멀쩡한 척 연기하네. 약 먹고 왔나 봐.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재판장님, 청구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물을 제출하겠습니다. 사건 당일 청구인의 차량 블랙박스 음성 파일입니다. 법정 안의 대형 스피커에서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아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야, 이번에 엄마 요양원에 쳐넣으면 그 집은 우리 거야? 민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원장한테 얘기 다 해놨어. 약물 좀 세게 써서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만들라고. 면회 금지시키고. 아유 속 시원해. 진작 그럴걸. 노인네가 돈을 쥐고 안 나서 이 고생을 했네. 빨리 죽어야 우리가 돈을 쓰지. 크크크 맞어. 벤츠도 다시 찾아오자. 그 늙은이가 타서 뭐해.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 새끼들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저런 말을 해? 천벌 받으련 놈들이네. 방청객들이 경악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민석과 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아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거 조작이에요. AI로 만든 거예요. 판사가 의사봉을 쾅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증거 능력 충분합니다. 계속 떠들면 감치 명령 내립니다. 말순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로 듣는 자신의 살해 계획.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지만 말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오늘부로 어머니라는 이름을 내려놓겠습니다.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제가 낳았고 제가 길렀으니 제 죄입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마저 저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인간 김말순으로 당당하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다만 자식에 대한 정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다만 부디 저 페륜아들이 제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주십시오. 판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주문. 청구인 박민석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기각한다. 민석이 책상에 머리를 박으며 절망했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선 범죄 행위로 판단된다. 사문서 위조 무고 감금 미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진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안 돼. 감옥은 안 돼. 판사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판사는 냉정하게 서류를 덮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민석과 진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 나가시죠.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민석이 끌려나가며 말순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나 감옥 가기 싫어. 엄마가 취하 좀 해줘. 제발. 말순은 아들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변호인단과 함께 천천히 법정 출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법원 복도로 나오자 밖에서 대기하던 맘카페 회원들이 진아를 발견하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저 여자다. 시어머니 요양원에 가두려던 그 며느리. 야, 이 나쁜 년아. 내가 그러고도 자식 키우는 애미냐. 퍽퍽. 날달걀이 진아의 머리에 터지고 밀가루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아, 이거 나요. 사람 살려. 진아가 얼굴을 감싸 쥐고 바닥을 기며 도망쳤습니다. 민석은 구석에 처박혀 그 광경을 보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들이 미쳤나? 왜 나한테? 말순은 그 아수라장을 무심하게 지나쳐 법원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회전문을 빠져나오자 맑게 갠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최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김말순 씨. 말순이 계단을 내려가 최 회장 앞에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휘청거리자 최 회장이 단단한 팔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진짜 끝난 건가요? 네. 이제 아무도 당신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말순이 최 회장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흐흑, 흑, 내 새끼가 어쩌다 저렇게. 최 회장이 말순의 등을 토닥이며 다정한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실컷 우세요. 오늘까지만 우시고 내일부터는 웃는 겁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법원 주차장 저 멀리서 경찰차에 태워지는 민석과 진아의 모습이 보였지만 말순은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하늘은 지난 수십 년간 보아왔던 그 어떤 하늘보다 높고 푸르렀습니다. 말순이 최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시죠, 회장님. 배가 고프네요. 아주 맛있는 게 먹고 싶어요. 그럴까요?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스테이크 잘하는 집을 예약해뒀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법원 정문을 빠져나가는 뒷모습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이제 말순에게 남은 것은 오직 눈부신 자유뿐이었습니다. 법적 공방이 모두 끝나고 몇 달 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 복도,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라면, 국물 냄새가 뒤섞인 좁은 통로 끝에 민석과 진아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야, 내가 위자료 내놔. 내 덕분에 내 인생 조졌으니까 책임지라고. 웃기고 있네. 내가 벤츠 타령만 안 했어도 우리 엄마가 집 안 팔았어. 다 너 때문이야. 그때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낡은 복도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명품 선글라스에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말순이 등장하자 칙칙하던 고시원 복도가 순식간에 런웨이처럼 변했습니다. 민석이 말순을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어갔습니다. 엄마, 엄마 왔어? 나 좀 살려줘. 이 여자가 나 다 털어먹고 이혼하재. 진아가 질세라 말순의 다리를 붙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저 인간이 도박빚까지 숨기고 있었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말순이 더러운 오물을 피하듯 두 사람을 피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들 놔라. 내 옷 버린다. 말순이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민석과 진아의 눈이 기대감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돈이다, 돈 봉투 주는 거야. 하지만 말순의 손에서 나온 것은 꼬깃꼬깃한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말순이 봉지를 민석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잡아다라.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보풀이 잔뜩 일어난 형광색 털 양말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이 비웃으며 소파 구석에 처박았던 바로 그 양말이었습니다. 민석이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돈은 없어? 말순이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너희들한테는 그 3,000원짜리 양말도 아깝다. 딱 그만큼이 너희들 가치야. 진아가 악을 쓰며 바닥을 쳤습니다. 아, 장난해? 여기까지 와서 고작 쓰레기를 줘? 돈 내놓으라고. 말순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그 쓰레기 때문에 너희 인생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거다. 평생 그 양말 껴안고 반성이나 해라. 말순이 미련 없이 고시원 출구로 걸어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민석과 진아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죽어. 이 무능력한 새끼가. 이거 안 나. 고시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과 함께 강렬한 붉은색 스포츠카가 엔진 소리를 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최 회장이 선글라스를 내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정리는 잘 끝내셨습니까? 말순이 조수석 문을 열고 가볍게 올라탔습니다. 네.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네요. 이제 가시죠. 부앙. 스포츠카의 지붕이 열리며 시원한 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말순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사이드 미러를 쳐다보았습니다. 고시원 창문 틈으로 민석이 얼굴을 내밀고 울부짖는 모습이 점처럼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지마. 나 밥 좀 줘. 엄마. 말순이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모성애의 찌꺼기를 바람에 훌훌 날려보냈습니다. 잘 살아라. 이제 나는 내 갈 길 간다. 1년 후 광화문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책이 요즘 그 난리난 책이야? 응. 내 돈은 내가 쓴다. 제목부터 죽이지 않냐? 시니어들의 필독서래. 서점 중앙에 마련된 사인회장 말순이 우아한 만년필로 책 표지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요. 행복하세요. 책을 받아든 중년 여성이 감격해서 울먹거렸습니다. 작가님, 저 작가님 유튜브 보고 용기 내서 적금 깼어요. 내일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요. 말순이 호탕하게 웃으며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통장에 숫자만 찍혀 있으면 뭐합니까? 써야 내 돈이지. 가서 실컷 즐기고 오세요. 카메라 감독이 큐 사인을 보내자 말순이 능숙하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자, 말순의 전성시대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인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화면 위로 실시간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감말순 언니 너무 멋져요.
저도 늙으면 언니처럼 될래요. 며느리한테 쩔쩔매던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말순이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날리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효도는 셀프입니다.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 말고 나 자신한테 투자하세요. 아셨죠? 네. 현장에 있던 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대기실 최 회장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스타시네요. 사모님 덕분에 서점 매출이 다 올랐답니다. 말순이 의자에 앉아 다리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아유 스타는 무슨, 다 회장님이 매니저 노릇 잘해주신 덕분이죠. 최 회장이 품 안에서 봉투 2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자, 여기 다음 스케줄입니다. 말순이 봉투를 열어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이거 지중해 크루즈 티켓 아니에요? 네. 1등석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바다만 보고 오시죠. 말순이 아이처럼 기뻐하며 티켓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세상에,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제 파트너가 되어주셔서 제가 더 영광입니다. 해질녘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전망대. 거대한 비행기가 붉은 노을을 가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순과 최 회장은 난간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이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했던 생선 장수의 손은 이제 화려한 네일 아트와 보석 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가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죽지 못해 살았는데. 최 회장이 말순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사모님이 용기 내서 쟁취하신 현실입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쟁취했죠. 다시는 뺏기지 않을 거예요. 공항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파리행 대한항공 비행기 탑승객 여러분께서는 255번 게이트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이 선글라스를 끼며 최 회장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가시죠, 내 인생의 2번째 남자. 최 회장이 호탕하게 웃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광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여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킬킬거리다가 경쾌한 발걸음으로 출국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공항 밖 주차장에는 최 회장의 붉은색 스포츠카가 석양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가슴속이 뻥 뚫리는 듯한 해방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아, 좋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말순의 외침이 공항의 소음을 뚫고 시원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뒤로 펼쳐진 넓은 하늘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자유로웠습니다.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며 두 사람의 뒷모습과 함께 스포츠카가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질주하는 장면 위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습니다. 오늘 사연 가슴이 뻥 뚫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찡한 울림이 남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쳤지만 돌아온 건 3,000원짜리 양말과 무시뿐이었던 말순 씨.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우는 대신 보란듯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 떠났습니다. 효도는 셀프라는 그녀의 명쾌한 한마디가 유독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너무 희생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합니다. 말순 씨가 붉은 스포츠카를 타고 멋지게 비상했듯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해 빛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구독과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